이낙연 새로운 미래 대표가 민주당 정신을 되찾아야 한다며 광주 출마를 전격 선언했습니다. 새로운 미래의 호남 공약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불공정 논란이 확산되면서 비명 행사라는 말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호남의 민심이 흔들리면서 총선의 악재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 한 아파트에서 30대 엄마가 어린 딸과 함께 투신해 숨졌습니다. 이 여성이 평소 우울증을 앓던 중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안국제공항에서 오는 4월부터 8개의 전기 노선이 취항합니다. 코로나로 끊긴 지 4년 만에 부활하면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이낙연 새로운 미래 대표가 오늘 광주에서 지역구 출마를 전격 선언했습니다. 제3지대 빅텐트 실패 이후 진짜 민주당을 강조해온 이 대표의 광주 출마를 계기로 새로운 미래의 호남 공약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낙연 새로운 미래 대표가 이번 총선에서 광주 지역구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을 바로 세우고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정당을 만들겠다며 출마 이유를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못하는 정권 심판과 정권 교체를 해야 합니다.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 세력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민주 세력의 재건을 위한 토대가 필요합니다. 최근 공천 갈등으로 지지율 하락을 거듭하고 있는 민주당의 상황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무능하고 해이한 정권을 심판해야 하지만 현재 민주당에게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심한 공천 파동을 겪으면서 총선에서 승리한 정당은 이제까지 없었습니다. 민주당은 정권 교체도, 정권 심판도, 정권 견제도 모두 어렵게 됐습니다. 또 민주당에서 호남의 국회의원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며 광주와 호남의 미래를 위해 큰 정치인을 만드는 일을 완수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만 이 대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출마 지역구는 정해지지 않았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새로운 미래 차원에서 공천을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할지 이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런 판단을 가지고 이낙연 대표님 공천 지역이 결정될 거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민주당의 전략선거구인 서구 을과 친명계 민형배 의원이 공천을 받은 광산을 출마를 놓고 저울질 중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민주당 공천심사 과정을 거치면서 이른바 친명횡재, 비명횡사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불공정 공천 논란이 커지면서 민주당 내 최대 지지 기반인 호남의 민심 위반도 심상치 않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3.1절 연휴 토요일 새벽 1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등 당 지도부에 단수 공천을 발표하며 홍영표 의원과 임종석 전 의원 등의 비명계 중진 컷오프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연휴 기간에 그것도 새벽 시간에 쫓기듯 발표한 친명 공천은 그간 민주당이 보여준 공천 논란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연휴가 지나서야 해명했습니다.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방향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불공정 공천 논란이 민주당의 최대 지지 기반인 호남부터 매섭게 흔들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7일부터 사흘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호남의 민주당 지지율은 일주일 전보다 14%포인트 하락한 53%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위기의식은 강합니다. 이것은 당연히 지금 좀 나름대로 시끄럽고 공천 과정에서의 또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회초리를 들고 계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 미래와 조국신당까지 호남의 지지를 끌어갈 수 있는 대안이 있다는 점도 변수입니다. 총선을 한 달을 앞두고 민주당의 최대 지지 기반인 호남의 급격한 지지율 변동이 수도권과 전국의 야권 표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이석형 전 한평군수가 민주당 탈당 뒤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담양 한평 영광 장성 선거구 예비후보인 이 전 군수는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재심위원회가
3인 경선을 결정했음에도 최고위원회에서 이를 기각하고 3선 의원인 이계호 의원을 단수 공천한 것은 밀실 야합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민주당을 탈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특혜 공천으로는 검찰 정권을 막아설 수 없다며 무소속으로 출마해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임의와 인턴들의 임용 포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남대병원은 신규 전임의 52명 중 21명이 임용을 포기했고 조선대병원에서도 신규 전임의 14명 중 11명이 임용을 포기하고 기존 전임의 4명만 재계약했습니다. 전남대병원 인턴 86명과 조선대병원 인턴 36명도 대부분 임용을 포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복 기자는 전남대병원 119명, 조선대병원 106명으로 잠정 집계됐고 보건복지부는 사법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엄마가 어린 딸과 함께 1층으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 여성은 평소 우울증을 앓던 중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새벽 5시쯤 광주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사람이 추락했다는 신고가 119 상황실에 접수됐습니다. 1층 화단으로 추락한 건 16층에 사는 30대 여성 A씨와 A씨의 7살 딸로 확인됐습니다. 소방당국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때 이들은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그때 한 7시 조금 넘어가지고 경찰이 왔어요. 그래서 물어보는데 전혀 다투는 소리 없고 그렇게 막 시끄럽고 막 그런 집이 아니었어요.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최근 우울증을 앓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수소문하던 중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안방에서 아이와 함께 잠을 잤던 남편은 이 같은 일을 전혀 알아채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잠에서 깨 집안을 살펴본 남편은 부인과 아이가 없고 창문이 열려 있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편이랑 그 애기랑 같이 침대에 자다가 애기 없으니까 있나 보니까 거실에 창문이 열려 있어갖고 소방에 신고를 받은 거예요. 경찰은 숨진 부인이 아이와 함께 아파트에서 뛰어내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까지는 범죄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가족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오늘 광주 전남은 밤부터 비가 시작돼 내일 저녁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광주와 전남에 5에서 10mm, 전남 남해안은 10에서 30mm로 예보됐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광주 6도, 목포 7도 등 5에서 8도, 낮 최고 기온은 순천 9도, 구례 10도 등 8도에서 1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또 전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시속 70k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어 시설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안국제공항에서 4월에만 전기 노선 5개를 비롯해 8개 항로가 신규 취항합니다. 코로나19로 끊겼던 전기 노선이 4년 만에 다시 부활하게 되면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강동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저비용 항공사의 대표 주자인 제주항공과 진에어가 무안국제공항에서 전기 노선을 취항합니다. 4월에 운항이 시작되는 전기 노선만 5편입니다. 제주항공이 무안에서 중국 장가계와 연길, 그리고 베트남 다낭을, 로얄에어는 무안에서 필리핀 마닐라 운항에 나섭니다. 진에어는 국내선인 무안에서 제주 항공편을 취항합니다. 5월에는 진에어와 훈누항공이 몽골 울란바토르를, 9월부터는 라오항공이 라오스 전기 노선도 운항할 예정입니다. 무안국제공항의 이용객 증가세도 뚜렷합니다. 올해 2월까지 무안국제공항의 이용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5%가 증가한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이용객은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90만 명에는 미치지 못하겠지만 50만 명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도는 항공사에 운항 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전기선 유치에 총력을 기울였던 노력이 성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무안공항으로 입국하는 베트남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3개국 관광객에 대한 무사증 정책이 내년 3월까지 1년 연장돼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달부터는 광주와 목포에서 무안공항을 오가는 시외버스도
정기적으로 하루 서너 차례 운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정기적인 국제선 7개국 14개 노선만 운항되던 무안국제공항에 전기 노선이 취항하면서 공항 활성화의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KBC 강동일입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제58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기념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성실납세와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한 모범 납세자와 국세행정 운영에 적극 협력한 세정협조자 72명이 산업포장과 대통령 표창 등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양동구 광주지방국세청장은 납세 편의와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고 공정한 세정집행을 통해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라남도가 기회발전 특구 지정을 위한 신청 준비에 나섰습니다. 도는 세제와 재정 지원은 물론 규제 특례와 정주 여건 개선 등 파격 지원이 이루어지는 기회발전 특구 지정을 위한 보고회를 갖고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습니다. 기회발전 특구에 지정되면 전남의 미래 성장 동력 창출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대 총선에서 광주 서구갑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송 의원은 오늘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변화와 저출산 고령화, 지방소멸 등의 당면 과제 해결과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출마한다고 밝혔습니다. 당내 비명계로 분류되는 송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분노와 실망의 목소리가 도처에서 들리고 있다며 자신의 승리가 민주당 재건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이 22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영암 무안 신안 선거구 3선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서 의원은 그동안 서민과 농수축산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활동을 펼쳐왔고 예결위 활동을 통해 농업인 지원 예산을 상당 부분 확보하는 데 기여했다며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지역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서 예비 후보는 삼선 무안군수 출신으로 지난 2018년 국회의원 재선거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바 있습니다. 조선대학교가 의대 정원을 45명 늘려달라고 교육부에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선대는 의대 정원이 125명으로 추가 증원에 따른 교수진과 시설 확보 여부 등을 고려해 45명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의대 정원이 125명인 전남대도 연휴 기간 증원 규모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증원 요청은 조선대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올해 광주 전남 축제의 시작을 알린 강진 청자축제에 2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방문했습니다. 강진구는 지난달 23일부터 3월 3일까지 강진 대구면 고려청자 박물관 일대에서 열린 강진 청자축제에 지난해보다 92% 늘어난 20만 4천여 명의 관광객이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관광객이 2배 가까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는 올해 처음 시작한 반값 강진 관광에 높은 관심이 주요했던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완도와 영암군이 관내학교 입학생에게 축하금을 지급합니다. 완도군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교육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초중고등학교 입학생 920여 명에게 완도 사랑 상품권을 10만 원에서 20만 원 지급합니다.